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브라우터의 영상 메카스마 임팩트 보셨습니까? 생방송으로 유튜브에서 공개를 했었던 그 구스마 계열 신작 로봇 모형 정보 생방송이 있었죠. 1월 14일하고 1월 15일 양일간 발표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공개된 신작 모데로이드가 좀 많이 나왔고, 더 합체도 조금 공개한 게 있었고, 그걸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메카스마일.com으로 들어오시면 메카스마라고 이 구스마 계열 로봇 모형들을 통칭하는 그 이름이죠. 그래서 이번에 새로 공개된 것들을 별도 페이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그래서 처음 제품부터 보면 쭉 둘러보면서 뭐 간단하게 하나씩 보고 넘어가죠. 발매일 같은 건 아직 정해져 있지 않고요. 그리고 가격도 미정이고, 이 공개된 제품들이 1년 안에 전부 나올 것 같진 않아요. 절반 정도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작년에 공개했었던 것들로 비추어 보면 그러진 않을까 좀 기대는 되는데, 일단은 감수 중이라고 붙어 있는 게 많고 거의 미정에 가깝다는 거 고려하면서 하나씩 보도록 하죠. 본즈의 애니메이션이죠. 교향 시편 에우레카 7에 등장하는 주인공 로봇 니르바슈 타입 제로입니다. 가장 처음에 등장했었던 니르바슈고, 여기서 자동차 같은 형태로 변형도 아마 될 거고, 등 쪽에 볼록한 캐노피 형상으로 된 콕핏이 있어요. 그게 좀 특이한 로봇입니다. 스포일러도 좀 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건 완전히 로봇은 아닌데, 그렇습니다. 팔이 좀 길고 서핑보드를 타는 것 같은 연출로 공중전을 하는 애니메이션이고, 본즈답다고 해야 되나? 지금 본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런 작품이라서 재밌는 작품입니다. 렌톤 서스톤이 에우레카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에우레카가 여기 콕핏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니르바슈는 스펙2로 가면 조금 더 전투병기 같은 멋있음이 있는데, 타입 제로가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좀 더 그 월광 스테이트라고 하는 그 반정부 단체 놈들이 있는데, 그게 주인공 세력이거든요. 뭔가 좀 보고 있으면 그 세계관적으로는 좀 있을 법한 주인공들이긴 한데, 그래도 좀 체계가 좀 안 잡힌 놈들이니까 그런 느낌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초광속이 아니라 초공속이네요. 공속 맥스입니다. 이름부터 공속만 찍었죠. 초공속 갈비온이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갈비를 이야기할 때 가루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우리나라 음식 갈비를 일본어로 옮길 때는 갈비가 아니라 카루비라고 쓰더라고요. 한국 사람이 이 가 발음이 그러니까 우리의 가하고 일본의 가가 다르니까 그게 카로 들리나 봐요. 그래서 카루비라고 쓰는데, 그래서 이 로봇은 가루비니까 갈비하고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근데 좀 떠오르죠. 이거 유튜브에 누가 좀 정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올려놓은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서 보실 분은 보십시오. 그 우주에서 외계인이 지구로 와서, 외계인인지 뭐 외계 문명이라고 해야 되는지, 아무튼 지구의 기술을 전파해주고 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어서 지구인들을 우주 밖으로 못 나오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냥 지구인들이 그냥 그 안에서 기술 좀 생긴 거 가지고 그런갑다 하면서 살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건 배경 설정일 뿐이고, 뭐 정확하게는 사설 어떤 경비업체라고 해야 되나? 사건을 해결하는 경찰 비슷한 뭐 그런 조직의 그 징역 250년형을 선고받은 남자 주인공 2명이 있어요. 각각 다른, 폭력하고 이쪽은 사기던가, 그래서 각각 250년형을 선고받은 놈들인데, 그 놈들이 재능이 있어서 얘들을 뽑아서 형을 감면해주는 대신 이 갈비온을 타고 범죄를 해결하는 일을 시키거든요. 캐릭터 디자인이 좀 에리어 88하고 비슷하고, 좀 이 시절의 멋짐 같은 걸 좀 중시한 디자인이더라고요. 좀 옛날스럽죠, 지금 보면. 그리고 거의 대부분 자동차 추격전이 들어가는, 이 작품은 뭐 자동차 추격전이 메인인 것 같은 그런 작품 같습니다. 그래도 변신을 해서 싸우긴 해요. 마무리는 변신해서 싸우는데,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지만 주인공 이름이 무우입니다. 그 무우라고 쓰는 그것도 똑같아서 무라프라가하고 동명이인입니다. 네. 약간은 흥미가 생기지 않아요? C1이라고 쓴 건 얘네들이 속한 부대 이름이 서커스라는 단체라서 서커스 1이라고 하는 코드네임이기 때문에 서커스 1의 약자로 C1이라고 붙여놓은 거고, 그리고 자동차하고 로봇으로 변형하는데 애니메이션에는 안 나오는 그 중간 단계도 하나 더 있고 그렇습니다. 생방송에서는 그것도 보여줬었죠.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합니까? 네임드도 아닌데. 혹시 모르죠, 나중에 유명해질지. 모형화도 지금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엔 모형화 제법 되었었던 메가존 23에 나오는 가란드입니다. 바이크 형태로 변형하는 로봇이고, 슈퍼로봇 대전에도 나왔었더라고요. 그 휴대용 게임기용으로 나왔었나. 이게 좀 비싼 제품으로는 몇 개 있습니다. 변형을 참 절묘하게 재현한 제품들이 있어서 그걸 염가로 이렇게 맛볼 수 있는 모데로이드가 참 그거 좋지 않아요? 변형 같은 것도 충실하게 해주니까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도 비슷한 계열이죠. 이것도 고가의 변형 완구들이 있는 제품, 초시공세기 오거스라고 하는 그 작품의 오거스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이 로봇도 슈퍼로봇 대전에 나오죠. 그 무슨 시리즈였더라? Z 시리즈에 나오는. 이쪽은 3단 변형이 되는 로봇이고, 아닌가? 4단 변형이던가? 어떤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이 되고요. 이 얼굴이 좀 재밌는 게 구슬이 하나 있고, 그걸 이렇게 새 부리 같은 게 감싸고 있는 것 같은 얼굴입니다. 좀 특이한 얼굴이에요. 제오라이마도 좀 생각나고. 반찬 뚜껑 같은 게 머리에 닫히면서 변형이 됩니다. 뚜껑이 열리면 로봇 머리가 있는 거고.
근데 이 오가스라고 하는 녀석은요, 그 후속작 중에 오가스2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6편짜리인데요. 그것도 유튜브에 위버 파일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오가스2가 멋있게 생겼어요. 그 디자이너가 이것도 그런가? 미야타케 선생님 아닙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쪽 그 디자인 스타일의 라인이거든요. 그 각이 딱딱 쳐 있고 비슷한 로봇을 이야기로 들자면 마크로스의 배틀 프론티어 같은 그런 느낌의 로봇이 이런 오거스 정도 크기의 로봇으로 된 로봇이 그 오거스2입니다.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검색해도 안 나오는 게 좀 많더라고요. 짤이 워낙 옛날 로봇들이다 보니까 다 삭제되었던지 밀려버렸던지 해서 반드레드 같은 경우에는 그 만형 그 디자인 오랜만에 좀 보고 싶어서 검색해봐도 찾기 되게 힘들더라고요. 자, 다음은 한국에서 대인기 슈퍼 그랑조트 최후의 매지컬 대전에 등장한다고 하는 슈퍼 그랑조트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 TV판에 나왔던 그랑조트하고 나머지 두 대가 열화 카피 품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 설정을 공개했었지 않나요? 여기서 나오지 않나? TV판에는 안 나오고. 좀 충격적인 비화죠. 회색으로 되어 있고 이거 원형사분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여기 성명이 이게 근데 일본식으로도 읽을 수 있는 성함인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다음은 패왕대계 류나이트라고 하는 작품. 이 작품 주인공 기체는 지금 예약 받고 있지 않나요? 거기에 나오는 시리즈 로봇들인데 이번에 4대나 공개가 되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공개했죠. 한 작품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지금 류나이트 말고도 한 대 더 있는 것 같고 하니까 6대인가요?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혀 다른 금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한 작품 6대인 건 이거 조금 좀 사심이 들어간 라인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스트레이즈에서 원형을 담당했어요. 이번에 공개된 4대 중에 유일하게 아스트레이즈 담당이더라고요. 다음 같은 작품에서 제가 이전 거 기체 이름 뭐였죠? 류프리스트 바울스라고 하는 기체네요. 이쪽은 류닌자 바쿠네츠마루네요. 디자인이 좀 단순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디자이너를 구별할 수가 없죠. 아니 조형사를. 이렇게 어려운 제품들도 있습니다. 이쪽은 뮤크리에라고 하는 디자인 회사에서 한 것 같아요. 나머지 2대 더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류사무라이 질풍환이라고 쓰는 시푸마루죠. 시푸마루도 뮤크리에라는 곳에서. 그 다음 좀 보안관 같이 생긴 녀석도 류 건너 데린가라고 하는 이름이네요. 류 건너 데린가. 그리고 다음은 NG 기사 라문의 N40. NG 기사라고 읽는 게 맞습니까? 무슨 약자 같은 건가? 거기서 킹스카시아가 나옵니다. 디자인이 그 원래보다 좀 머리가 작은 느낌이에요. 어레인지가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금색 같은 경우에는 프라모델에서 어떻게 재현이 될지가 좀 주목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랑조트하고 좀 비슷하죠. 그 본래 원작 설정과
1화에 비해서 모형화되면서 좀 더 길쭉길쭉해지잖아요. 그런 뉘앙스가 좀 있습니다. 이건 같은 작품에 나오는 퀸 사이다론. 이 작품 자체가 국내에서 방영을 했었던 작품이라서 국내 인기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좀 작으니까 덧붙이는 파츠, 실드 뭐 이런 게 있어서 좀 추가적인 볼륨 밑에는 킹스카샤와는 다르게 이쪽은 좀 날렵한 형상의 표범 머리가 나오는 그런 조형적인 개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할버드를 들고 있는 특이한 로봇입니다. 이런 무기를 들고 있는데 퀸인 건 재밌네요. 다음은 나이츠 앤 매직에 등장하는 토이박스. 이 기체가 주인공 로봇 나중에 전용기 나오잖아요. 지금 발매되어 있는 거 이카루가 그거 만들기 전에 타던 거라서 이게 그렇게 상징성이 있나 싶긴 한데 뭐 인기가 있으니까 같은 작품에서 또 나오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겼습니다. 좀 둔하게 생겼죠. 이카루가에 비하면. 그리고 마차, 전차, 삼식장비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걸 출시한다고 합니다. 삼식장비. 그러니까 이걸 만들려면 앞에 있는 것도 구입을 해야 되니까 상당한 지출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타고 있죠. 지금 토이박스가 잘 안 보이지만 여기 파란색이 타고 있는 겁니다. 다음은 다타카의 이쿠사 1에서 이쿠사 로보가 나옵니다. 굉장히 길쭉길쭉하게 생겼고 이것도 슈퍼로봇 대전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은 잘 몰라서 이거 보면 머신 로봇 바이캄프에서 적으로 나오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이 로봇이었던가? 잘 모르겠습니다. 로봇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다른 거니까요. 네, 생각날 필요가 없는 건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 이쿠사 로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생물적인 거라고 해요. 좀 거대하게 만든 생물 인간이죠. 거대하게 만든 인조인간 같은 걸 어떤 면에서 에반게리온이네요. 다음은 반드레드에서 반드레드 디타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찾아본 건데 짤 구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합체 로봇이거든요. 생긴 것답지 않게. 이게 슈퍼드레드 디타하고 그 SP 반가드라고 하나? SP 반가드하고 합체한 건데 그 SP 반가드라는 건 일반적인 양산기 반가드라는 게 있는데 그게 좀 어떤 경위로 좀 갑자기 변해서 만들어진 기체거든요. 좀 심플하게 생긴 약간 포름적으로는 곤조판 아바레스트하고 좀 닮은 같은 회사 작품이기도 하고 디자이너도 같고 해서 시기도 비슷하고 해서 좀 유선형으로 된 그 날렵한 로봇인데요. 그 날렵한 로봇이 비행기하고 합체해서 이게 됩니다. 상상이 안 되죠? 무슨 비행기하고 합체하는데 이게 돼하고. 근데 이것도 설마 합체가 되나? 지금 이 생긴 걸 보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되면 좋겠어요. 토이하우스라고 하는 데서 원형을 하셨네요. 다음은 패트레이버. 이게 애니메이션에 나옵니까? 저는 이거 애니에서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 보는데
크랩맨 하이렉이라고 합니다. 하이레그죠, 하이레그. 좀 꼴뚜기 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X10에서 다리만 떼어온 것 같은 느낌이고. 무장이 안 보이는데 이거 뭐 레이저 포 쏘나요? 되게 이상합니다. 이 다리가 완전히 동일한 금형이라고 하면 그래서 나온 건가 싶기도 하고, 만약에 신금형이라고 하면 참 대단한 결단을 했다고도 보이고. 로보캅 3에서 나옵니다. 비행 장비 달려있는 걸로. 이 얼굴 부분을 플라스틱으로만 할지 아니면 사람 같은 도색을 해서 나올지. 근데 지금 CG를 보면 그냥 살구색 플라스틱일 것 같아요. 근데 은색 부분 이게 좀 특이하네요. 반다이에서 은색 도색되어 나오는 프라모델 같은 질감이죠. 스케일이 어느 정도일까요? 기갑경찰 메탈 잭에서 하이퍼 레드 메탈 아머가 나온다고 합니다.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이 오토바이를 주워 입어서 변형하는 거라고 하는데, 근데 사람의 양팔은 떼어내야 한다고 해요. 아무래도 이 팔이 될 수가 없잖아요. 사람 팔 달고 있는 상태로. 그 용자 경찰 시리즈의 건맥스 같은 케이스죠. 그리고 이건 메탈잭에서도 후속기라고 합니다. 좀 재밌게 생겼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 좀 그리드맨 생각도 나고, 구 그리드맨, 그리고 건맥스 생각도 나고, 모스피다도 생각나고, 그리고 사무라이 트루퍼도 생각나고, 적절하게 잘 배합해서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하나 있으면 나머지 없어도 그런 생각 들 정도로 비슷한 그 느낌. 얼굴도 좀 인기 있을 것 같은 얼굴이죠. 다음은 철인 28호 FX, 그리고 철인 17호 피닉스가 같이 나온다고 하네요. 이것도 철인이라는 이름인가 봐요. 그냥 백팩이 아니라 에일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이것도 철인이고 이것도 철인이라서 합쳐질 수 있는 모양입니다. 센티넬에서 얼마 전에 그 라이오보신가로 공개를 했었는데, 같은 기체가 이렇게 추격하듯이 나오니까 좀 현상적으로 좀 재밌습니다. 모데로이드가 생각보다 꽤 크니까 슈퍼미니프라 같은 것들보다도 좀 듬직한 느낌이잖아요. 센티넬은 점점 크기가 작아져 가고 있고, 그래서 혹시 얘네들 크기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들고, 센티넬이 걱정되는 거죠. 어떤 경쟁력을 좀 갖추고 있을지, 합금 완성품이기도 하니까. 이쪽은 이쪽대로 비교적 좋은 가격에 괜찮은 디자인으로 된 로봇이 나오는 것도 좋은 거고, 프라모델이라서 직접 조립할 수 있다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장점이라고도 봅니다. 그래서 경쟁력이 좀 강해 보이기 때문에 바로 공개하는 블랙 옥스, 이건 철인 29호라고 합니다. 철인 29호 9호 5X라고 되어 있네요. 초전동 로보, 초덴도, 기어전사 덴도의 덴도가 여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깨가요, 옛날 왕구는 어깨가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좀 뚱뚱해도 어깨가 크니까 좀 상쇄가 됐는데, 이건 어깨가 밸런스를 좀 갖춰버린 탓에
몸이 좀 뚱뚱해 보이는, 이거 변형 뱅크샷 보면 변형할 때 다리가 엄청 뾰족하고 날카로워 보이거든요. 네, 이 형상을 보면 좀 튼실해 보이죠. 그래서 이미지가 뭔가 뭐 어쩔 수 없나? 메가톤급 무사시, 이번에 공개된 신작들 중에 가장 최근 애니메이션이라고 합니다. 저는 1화를 봤는데 1화를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어서 봤는데 1화 잘 되면 좋겠습니다. 네, 메가톤급 무사시라고 합니다. 레벨 5에 하가네노 라인바렐에서 라인바렐 오버드라이브 형태로 나옵니다. 접혀진 상태로 안 되나요? 그냥 이름이 오버드라이브로 박혀있네요. 이 조형이 좀 특이했던 게 티렉스 선생님 조형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습니다. 라이오봇인가? 라이오봇 맞나요? 센티넬에서 나오잖아요. 고퀄리티로 아머까지 있는 걸로. 그거하고 이거하고 뭔가 제네시스 버전 라인베럴이 있으면 티렉스 버전 라인베럴도 보고 싶은데 하는 사람을 위한 라인베럴 같은, 제가 보기에는 팔이 너무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모데로이드가 되면 허리가 좀 짧아질 수밖에 없나 봐요. 현상적으로. 너무 커지면 안 되는 데다가 얼굴 디테일 같은 걸 살리면서 조형을 해서 20cm 정도로 띄워 맞추면 줄일 수 있는 게 허리하고 다리밖에 없잖아요. 머리 크기는 고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건가? 하고 좀 혼자 궁금해져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같은 현상이죠. 뭔가 허벅지하고 허리가 많이 줄어들었죠. 이건 제 본의, 사람마다 다르니까요. 그게 제가 생각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딱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게 딱 좋은 겁니다. 저는 아까부터 좀 생각하는 게 모데로이드가 되면 좀 허리가, 이건 디자인이 원래 이런 거라 상관없지만 이 부분이 좀 뭔가 중간에 좀 한 칸 빼고 나온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요. 다리도 한 23cm 정도로 가면 밸런스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1cm, 2cm 늘어나는 것만으로도 엄청 비용이 들 거라고 생각도 들고, 지금도 엄청 밸런스 잘 잡은 가격으로 계속 내고 있으니까 그냥 내주는 대로 만드는 수밖에 없겠죠. 이 이상 잘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솔직한 이야기로. 센티넬판하고 디자인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재미있습니다. 이쪽 근데 티렉스 선생님 버전이에요. 센티넬이 협력도 했어요. 근데 다릅니다. 이전에는 마진 카이저 같은 건 그대로, 게타도 그렇고 거의 그대로 조형 썼잖아요. 이번에는 차이점을 준 게 좀 특이합니다. 가슴도 다르고. 어쨌든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징게타 드래곤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거 좋은 것 같고, 이거 구입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슈퍼로봇 대전 30에 나오는 표지 일러스트에 있는 로봇들을 전부 갖추기가 좀 편해졌습니다. 다음은 이거 제가 작년에 이게 설마 될 일은 없겠지 하면서도 앙케이트에다가 쓰거든요. 타케노야 미카즈치라고 하는 로봇인데, 본래 인토네이션적으로는 타케노 야미카즈치겠죠. 노에서 끊어야겠죠. 어쨌든 이 타케노 야미카즈치라고 하는 로봇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아무튼 진짜 이 작품도 재밌어서 좋아하는데, 근데 이 작품은 좀 비판을 많이 받긴 하는데 근데 이게 각본이 진짜 좋아요. 뭔가 좀 소재적으로나 남자 주인공이 좀 보답받지 못하는 내용 같은 것도 있어서 좀 무시받는 경향이 적잖아 있긴 한데, 그 각본의 텐션이 진짜 신적이라고 해야 되나? 기승전결도 다 있고, 로봇 전투도 꼬박꼬박 있고, 로봇 애니메이션 1화를 만들기가 진짜 어렵다고들 하는데, 그래서 기동전사 건담 1화가 세계관 설명하고 주인공 성격하고 라이벌하고 메인 메카 출격부터 첫 전투까지 다 소화하면서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1화잖아요. 건담 시드 같은 경우에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그 스트라이크 건담이 일어서면서 끝나잖아요. 그것도 잘 만들긴 했지만,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마스터피스라고 생각하는 1화이기도 하고, 그 1화의 어떤 충격적인 비주얼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거 진짜 잘 나왔어요. 이게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것 치고는 한 몇 번 만들어보고 만든 것처럼 나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잘 만들 수가 있나 하고. 뭔가 안 나오던 게 갑자기 나오면 에스카플론의 모데로이드 판처럼 좀 뭔가 원작 보고 만든 거 맞아 하는 그런 느낌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에스카프론에도 버전 2.0 내달라고 작년에 썼었는데,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서 올해는 다른 거 썼습니다. 아무튼 이게 얼마나 대단한 조형이냐면, 타케노 야미카즈치는 무라타고로라고 하는 선생님 디자인이거든요. 이 상자각으로 조형되어 있는 로봇의 디자인 정수를 보여주거든요. 상자각 로봇은 뭔가 어딘지 모르게 좀 어설프게 결말이 나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쪽은 상자각으로 만들었는데도 뭔가 비슷한 사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건담 마크2하고 근데 좀 비슷하긴 해요. 건담 마크2를 참고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신체 비율적으로는 엄청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 조형에서 재미있게 잘 되어 있는 점이 이런 부분? 정강이 측면 같은 경우에 여기가 그냥 접합선이 아니고 약간 거리가 벌려져 있는 단차인데, 이것도 캐치해서 놓고 있고, 이거 만든 사람도 분명히 좋아하는 게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을 리가 없어. 머리 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전투 연출에서는 좀 크게 그려질 때도 있는데, 아무래도 작게 만들 수 있을 때 작게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죠. 거대하게 좀 그려질 때가 많으니까 밑에서 올려다보는 그런 걸로. 그래서 약간 이렇게 작게 만들어 놓으면 정면에서 봤을 때도 좀 그 밑에서 올려다보는 그런 착시로 좀 거대해 보이는 그런 것도 있고. 관절도 이게 좀 애매한 관절이거든요. 마법의 가동 관절인데, 여기에서는 이 부분이 여기랑 이어져 있는 덩어리 디귿자 형태의 어떤 그 장갑 같은 건데, 그걸 이렇게 잘라서 팔관절에 붙여서 같이 가동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디자인을 최대한 망가뜨리지 않고 관절을 다 삽입을 하려고 한 것 같고, 그리고 발 모양도 이게 엄청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이 면을, 이건 그 설정화에서도 제대로 다 안 묘사를 하는 건데, 이걸 이렇게 묘사를, 이건 어레인지라고 볼 수도 있으려나? 아무튼 엄청 잘 한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정답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답을 제시한 거죠. 부품 수도 줄여야 되니까 좀 그 스무스하다고 해야 되나? 각이 좀 그렇게 된 면이 있지만, 본래는 여기가 좀 날카롭게 선이 보이게 해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여기 단차 라인, 여기가, 그리고
옆에 있는 이 팔각형 같은 경우에는 이 팔각형 블록이 여기에 있는 앵클 가드보다 한 칸 더 돌출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돌출되어 있고 그 뒤에 달려 있는 게 앵클 가드랑 붙어 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가동성도 챙겨야 되니까 이걸 뒤로 밀어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그리고 이건 좀 욕심을 내면, 뭐 욕심 내면 안 되겠죠. 모데로이드니까 20cm 정도에서 해결 봐야 되니까. 근데 이 머리가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때 수직으로 딱 세워지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기울면서 들어가면 좋았을 텐데, 지금 이 CG로는 수직처럼 보이니까 그 부분 해석만 좀 다르구나. 그리고 이건 뭐 모데로이드 가동 같은 것도 있어서 그렇게 된 거겠지만, 여기 이 부분이 너무 90도 각으로 잡혀 있는 거, 그게 좀 여기가 좀 대각으로 잡히면서 올라갔어야 좋았을 텐데요. 근데 이건 너무 완벽하게 만들어서 감동했습니다. 이거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뭐 내가 부자 돼서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기다리면 다 나오니까 이제 뭐 여한이 없습니다. 이 기체하고 타케노야 스쿠나즈치라고 하는 게 있어서 비슷하게 생긴 다른 로봇이 있거든요. 형제가 따로따로 타는데, 그것도 그때 금형을 우려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좀 많이 다르니까. 그냥 많이 다른 정도가 아니니까 아예 뭐 관절 같은 거 빼면 못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 것도 한번 언젠가 나와서, 나올 수 없을 것 같지만 수요적으로. 어쨌든 내가 이걸 여러 개 사서 좀 땜빵을 쳐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열리거든요. 이 녀석은 내장 무기가 몇 개 있어서 이게 열려서 이렇게 절컥 열려서 회전을 한번 딱 해주면 디귿자 형상이 되고, 여기서 회전하는 링 같은 게 뿅 하고 튀어나가는데, 그게 비광찬반이라고 하는 건데, 그게 재현 안 될 것 같고, 교체식으로 재현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는 라제폰입니다. 라제폰 프라모델로는 이거 몇 년 만이야? 21년 만 아닙니까? 2002년이잖아요, 라제폰. 그래서 그때 반다이에서 허리 부분에 고무로 된 부품 들어있는 라제폰 나왔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메가하우스에서 완성품 하나 나오고 끝인데, 드디어 프라모델 한 번 더 나오네요. 이것도 참 잘 만들었어요. 근데 이 경우에는 막 그 날개가 닫혀 있는 거라든지 다 부품 교환으로 재현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금색은 지금 도색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재현할지도 좀 의문이 들고, 이 막 생기고 빛으로 된 막 활도 있고 입도 열려서 와 하고 막 소리도 지르고 하는데, 어느 정도 재현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비행 포즈 같은 것도 있으니까 좋아하는 거 많이 나와서 기쁩니다. 아르젠트 소마에서 자르크하고 프랑크하고 항상 가지고 싶은데 아직은 안 나왔지만 1년에 40개씩 공개하면 내년쯤엔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아르젠트 소마가 그렇게 마이너는 아니니까 바이탈 가드보다는 빨리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건퍼레이드 마치, 이거 플레이스테이션 1 게임입니다. 1? 지금 5잖아요. 4, 2, 3, 2, 1입니다. 우와. 거기에 나오는 환수라고 하는 이상한 놈들하고 싸우는 엄청 약한 로봇입니다. 근데 여기에 등에 미사일 팩 달려있는 로봇이 하나 또 있거든요. 근데 미사일 팩이 달리면 엄청 강해집니다. 고작 미사일 하나 달려있을 뿐인데. 사혼호라고 하는 로봇이고, 이거 로봇이라고 해야 될지 막 생물 파츠를 갖다 쓴 로봇인 거죠. 근데 이 사혼호는 지금 원작판인데요,
게임 플레이스테이션 1판인데 이게 애니메이션화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화 된 건 이게 좀 설정이 엄청 깊고 복잡하거든요. 이 같은 회사의 다른 작품들하고도 연계가 막 되어 있어서 중2병 끝판왕 같은 건데, 근데 애니메이션판은 그런 거 좀 티 안 나게 다 잘라낸 것처럼 되어 있는 깔끔한 설정으로 되어 있는 연애물처럼 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만든 작품입니다. 이것도 각본이 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판도 꼭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나올 것 같아요, 느낌상. 지금 이 상황을 보면. 그리고 알두노아 제로에서 슬레이프닐이 나옵니다. 슬레이프닐이. 근데 이번 조형은 여기 이 허리 위에 있는 이 사각형, 이게 허리 가동을 여기에서 시키려고 하나봐요. 가슴 바로 아래서. 그래서 이 사각형이 위에 안 붙고 밑으로 쭉 쳐져서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게 좀 되게 거슬리긴 하는데, 그래도 모델로이드로 나오면 좋긴 하죠. 그리고 이 흰색은 스티커겠죠. 이걸 분할하면 안 되겠죠. 이걸 분할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여기 덩어리가 막 안쪽에 부품 끼우는 그 핀도 꽂아지는 구멍도 다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아마 그냥 스티커로 할 것 같은데, 도색일 수도 있고. 나오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프로포션은 이거 코토부키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것도 막 만들어보는 재미 삼아서 만들어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팔 관절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서 꺾으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까요?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요. 이 상태 그대로 가동한다고 하면 인출 관절이겠죠? 넥스트. 대마수 격투. 대마수 격투라, 이거 격자 맞나? 대마수 격투 하가네노 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이름이 하가네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완성되면 검은색일 것 같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검은색에 어둑칙칙해서 다크나이트 같을 것 같았는데 빨간색이더라고요. 거기서 1단계로 좀 실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입체를 만든 게 너무 노련해서 이걸 사출해서 만들 발상을 한다는 게 미친 거 아닙니까? 이 디자인은 하나도 취향 아니거든요. 저는 상자각 로봇 좋아하니까. 근데 신기해서라도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이거 입체물 같은 쪽, 그러니까 만드는 과정이나 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보자마자 좀 놀랐을 것 같아요. 대체 이게 뭐지 하고. 프로그램 뭐 썼는지도 좀 궁금하고. 리퀴드 스톤이라고 되어 있네요, 원형이. 리퀴드 스톤이면 레진 회사 아닙니까? 손조형을 한 다음에 그걸 3D 스캔해서, 그러진 않았겠지만, 그래서 뭐 어레인지를 한번 했다든지 뭔가 되게 특이했어요. 그 다음에 참마대성 데몬베인, 모델로이드 데몬베인입니다. 하가네 웍스판이 있었죠. 저는 하가네 웍스판 보고 나서 데몬베인은 와, 이걸로 끝판왕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또 나오네요. 하가네 웍스 재판을 하느니 다른 등급으로 한 번 더 내는 게 뭐 나을 수도 있겠죠. 하가네 웍스로 한 번 더 냈을 때 수요를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블러드는 내볼만 하지 않나? 블러드 못 낼 정도로 안 팔린 건가? 프라모델로 나오면 블러드도 낼 수 있잖아요. 사출색만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어깨 뽕하고 그 얼굴 부분을 바꾸면 데몬 페인도 가능하고.
그러니까 잠깐 이걸 본 다음에 이걸 보세요. 이 각이 멋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구형 같지 않아요? 이쪽이 좀 더 고성능 컴퓨터로 만든 디자인 같고 이쪽이 약간 더 폴리곤 느낌 나고. 근데 디자인이 어느 게 더 좋아하느냐고 하면 이쪽이 좋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뭐 만드는 재미가 있을 것 같으니까 하가니웍스가 있어도 중복 구입해볼 만한 것 같기도 하고, 부분 도색 같은 거 어떻게 재현했을지도 좀 궁금하고. 이건 도색해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엄청 난이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이걸 만들어야겠다고 결정이 난 것부터가 대단합니다. 스티커일지 게임에만 나오는 기체일 거예요. 장갑 악귀 무라마사라고 하는 기체 이름도 특이한 게 산세이 세이슈 생코 우에몬 이 무라마사라고 하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우에몬 이라고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이 말고 다른 식으로 읽는 방법으로 읽을 것 같습니다. 그 어떤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게 저는 이 작품을 모르니까 모르겠는데 데몬베인 같은 경우에도 같은 회사 작품이거든요. 데몬베인 같은 경우도 인격이 있기는 있는 로봇이었어요. 근데 의사소통은 전혀 안 하지만 마지막까지 의사소통은 안 하지만 이것도 그런 로봇인가? 이름이 좀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이게 좀 길어서 사람 이름처럼 안 보이겠지만 그 옛날 사람 이름인 거죠. 3세 세이슈라고 하면 생코가 성인가? 생코 무라마사라는 건 역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이슈는 지금의 그 2세가 지금 있진 않지. 미에현 압니까? 그 미에현의 뭐 정의를 뭐 지키는 그 썬가3라는 로봇 있잖아요. 그 오프닝에 나오는 더 알기 어렵게 설명하는 오사카 바로 옆에 있는 거. 나고야 왼쪽에 있고 나고야랑 오사카 중간에 껴있어서 알려져 있지 않은 그 현 미에현이 옛날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미에현의 영주인 3세 생코시의 계급인 거죠. 이건 우에모는 계급명이잖아요. 그 직위에 있다는 뜻으로 위자를 붙인 것 같고, 그래서 이름은 무라마사고. 그러니까 충청 아산 전라 좌수영 충무공 이순신 같은 미안합니다. 너무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근데 이 이름 자체가 그런 센스예요. 그러니까 좀 옷은 좀 오다 노부나가 같은 옷 입고 있고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랜라간 같이 생겼다는 생각만 자꾸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라이온이 모데로이드로 나온다고 합니다. 허리를 원작을 보면 허리가 일자로 그냥 쭉 이어져 있는데 모형으로 나오면 중간을 꼭 잘라요. 한 번씩. 그냥 위아래에다가 축 넣어서 가동시키면 안 되나? 중간 마디를 만들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근데 이거 밸런스는 잘 잡았습니다. 허리 짧은 건 모데로이드가 다 그런 것 같으니까 넘어가고, 이 머리 크기로 만들면서 20cm 안에 우겨 넣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게 타협하고 있습니다. 근데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색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만 좀 궁금하네. 이 흰색 같은 경우에는 스티커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테크노 보이저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썬더버드라고 하는 특촬 작품에 영향을 받은 그런 작품이라고 해요. 이건 애니메이션인데 다이가드가 나온다고 합니다. 낮 최강이라고 뭐 그런 카테고리로 로봇 공개한다고 해서 최강이 아닌 로봇이면 다이가드밖에 내세울 녀석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녀석은 다른 카테고리로 공개하더라고요.
건퍼레이드 마치의 사혼호 같은 게 낯을 강이더라고요. 그것도 약하긴 약하지만 그쪽은 양상기니까 당연하다면 당연한데, 이다이 가드는 슈퍼로봇 추합금판하고 다른 그 2기라고 해야 되나? 후반 버전 분리 합체되는. 근데 21세기 경비보장이라고 하는 회사가 분리 합체되는 로봇을 만들어서 공중을 막 날아다녀요. 이 작품은 상당히 그 어떤 과학적인 정합성을 갖춘 작품인데, 이게 분리돼서 날아다니는 그 오버 테크놀로지가 좀 마음에 걸리는 작품입니다. 섬의 궤적에서 오리디네가 나온다고 합니다. 섬의 궤적이 유명한 작품인가 봐요. 엔헤이리아르였나? 이게 우리나라에서 하는 말하고 달라서 일본어로는 에인헤리알 모델, 에인헤리아르 모델, 카논이 만든 거, 비욘드라고 찍혀 있는데, 비욘드였나? 엑소더스에서 처음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블랙스 아레나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것도 허리 부분이 좀 짧아 보이는데, 뭐 이건 원래 뭐 이런 로봇일 수도 있고, 근데 이런 뾰족하게 튀어나온 게 좀 줄어든 것 같기도 하고 앙증맞게 보입니다. 좀. 엘도라 5도 나옵니다. 이것도 변형 합체가 된다고 하니까 기대를 해볼 만하고,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거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